열카! 안녕하십니까. 2판 4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열카 3! 저 후배님 발음 좀 주시죠. 2020 KBO 리그 11월의 첫날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시작으로 가을 야구가 시작됩니다. 이 가을 야구에 참가할 팀들은 다 확정이 됐는데 아마 이 방송 모실 때쯤이면 자리까지도 더 확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두 분께 2020 KBO 리그 우승팀은 어딥니까? 우승팀이요? 갑자기? 갑자기? 깜짝 질문. 아, 참. 사실 저는 뭐 처음에는 이제 LG 두산의 한국 시리즈를 또 생각을 했다가 또 LG KT였는데 이게 또 정규리그 우승팀이 또 NC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래도 뭐 경험이 조금 뭐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NC 다이노스가 우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나요? 한국 시리즈 챔피언 네. NC 다이노스. 네. 아, 어쩔 수 없어. 아니, 정규리그 지금 우승을 했기 때문에 저기서 지금 뭐 팀을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NC 몇 다이노스. 번을 뒤집는 거야? 지금? 뭐 기회 날 때마다 뒤집는 거죠, 뭐 그때. 네. 사마정석. 저도 묻어가기. 뭐야. 근데 사실 뭐 이 정규 시즌을 우승했다라는 건 그만큼 확률이 높아진 거고 네. 또 그렇다고 해서 뭐 경험이 많이 없는 선수들로 다 포진이 돼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뭐 양의지 선수가 마스크를 쓰고 있고 건재하고 그런 경험이 엄청 많은 또 선수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도 NC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묻어가기가 아니라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이게 순위가 어떻게 결정이 될지 그게 아마 더 전 네. 재밌게 흘러가지 않을까 해서 거예요.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딱 붙어 있다가 마지막 마지막에 날. 쫙 붙잡혀듯이 펼쳐졌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이번 주 이 마지막 일정이 굉장히 그리고 재밌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치죠 우리 장선한테. 와, 피묻히기로 가을 야구 5팀 다 맞췄어. 제가 봤을 때 그렇잖아요. 제가 괜찮다니까요. 작년 가을부터. 다 딱 맞췄잖아요. 이야. 순위는 제가 정확하게 못 맞췄. 제가 딱 맞췄잖아요. 5팀. 예. 오늘 옐카가 가을 야구 이야기를 하느냐? 아닙니다. 가을 야구가 시작되면 가을 야구에 참가하지 않는 팀들은 내년 시즌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제일 중요한 선택이 외국인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옐카는 2020 KBO 리그에서 활약했던 10개 구단 외국인 선수들을 평가해보는 그리고 살생부를 적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라고? 각 구단에서 다 지금 뭐 다 진행하고 있을 텐데. 언제부터 자격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네. 네, 맞아요. 자, 내가 만약 땡땡 구단의 감독 프런트라면 외국인 선수 몇 명을 교체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옐카 사상 처음으로 이런 걸 준비했어요. 네. 와. 나 근데 이거 보는데 진짜 귀엽더라고요. 너무 여기에 교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선수의 숫자를 적어주세요. 숫자. 이름 적으시면 안 돼요. 이름 숫자만 적으셔야 됩니다. 숫자. 저도 묻어서 적겠습니다. 무슨 이진법이야? 아니, 숫자가 왜? 제대로 적는 거 적는지 모르겠네. 아니 이게 늦게 적었어요. 집에서 좀 정해갖고 오지. 여기 와서 결정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판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잔. 짜잔. 아 부끄러워라. 달라요. 제가 뭐라고 저도 이렇게 다르죠. 다 다르네요. 예. 당연히 다 다르겠죠. 생각들이 예, 다른데. 그렇죠. 이제 하나하나씩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아니, 다들 다른데 제가 주목한 건 점오는 왜 들어갑니까? 거기에? 아니, 사람들이 말해 옐카답지 않아. 네? 점오가 뭐야? 점오가. 아니, 갑자기 한 건데. 하여튼 하나하나씩 좀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전원 교체를 과감하게 선택한 그렇습니다. 우리 사마정서 한화이글스. 한화이글스는 예. 우선은 전원 교체를 좀 선택하게 된 이유는 소폴드 선수가 에이스 역할을 해주긴 했죠. 하지만 확실한 에이스로서 어떤 1선발로서 전체적인 10개 구단의 1선발들과 어떤 경쟁을 하기에는 조금 약하다라고 저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어떤 변화를 주는 데 있어서 지금 굉장히 환경이 좀 어렵긴 하거든요. 미국 시장도 그렇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선수들의 전반적인 교체 자체가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제가 만약에 거기에 프런트나 감독이었다면
어렵긴 하지만 전체적인 변화를 한번 주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3명 전원 교체를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분위기 쇄신 측면도 그렇죠. 좀 있는 거든요. 네. 예. 저도 사실은 SK에 3을 썼는데 네네. SK도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비슷한 맥락에서 물론 로맥 선수가 여전히 중심 타자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외국인 선수 가운데 가장 연장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이미 로맥 선수가 85년생. 예. 그래서 이제 내년이면은 37. 그렇죠. 네. 이제 한국 기준으로 따지면 그렇죠. 37살이 되니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예. 저는 사실 하나는 2명, 저는 예. SK 또 2명이거든요. 예. 근데 하나 같은 경우에는 서폴드 말씀하셨는데 어떤 선수, 그 A 선수, B 선수 이렇게 좀. 약간, 뭐 아니, 교체를요? 좀 약간 서폴드 빼고 아, 두 선수를 이제 교체하는 거죠. 그래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뭘 몰라. 채드맨은 지금 이거 가능해요, 뭘. 반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그 KBO 리그 데뷔해서 저는 뭐 정확한 그 시즌을 보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이 타격하는 모습을 봤을 때 같이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밋밋해요. 그러니까 뭔가 장타를 갖고 있는 확 장타에 치중된 선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확성이 또 높은 선수도 아니거든요. 근데 서폴드 선수는 제가 왜 교체를 하기 어렵냐면 그 2년 차잖아요.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서폴드 선수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요청을 해서 딱 한 텀 쉬었거든요. 이게 어디가 아파서 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상 없이 2시즌을 지금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또 최하위를 기록을 했는데 거기서도 올 시즌 10승 이상을 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서폴드 선수는 팀 어떤 그 타선만 조금 받쳐준다고 한다면 지금보다는 확실히 저는 더 좋은 성적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서폴드 선수는 네, 교체하는 걸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체드벨과 반지는 교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이광용 캐스터께서 SK 다 교체해야 한다고 했는데 로맥 선수가 4년 차거든요. 지금 홈런이 120 몇 개, 130개 정도 됐는데 이 로맥 선수가 아파서 경기에 빠진 적이 없어요. 거의. 네. 그런데다가 홈런도 거의 뭐 한 30개 이상 평균치로 보면 뭐 이렇게 때려주고 있는 타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85년생이라고 해서 교체하기에는 이게 또 새롭게 타자들을 또 영입을 했을 때 그 타자가 아무리 좋은 커리어를 갖고 있다고 해도 이 KBO 리그에 또 적화된 선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로맥 선수는 이제는 완벽히 KBO 리그에 적응이 아니라 그냥 KBO 리그에 있는 선수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맥 선수는 좀 교체하기 힘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아니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마정석도 SK 와이번스는 2명만 바꾼다고 했는데 맞아요. 안 바꾸는 한 명이 제이미 로맥인 건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사실 무시 또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재의 미국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년도까지는 40인 로스트로 운영이 됐던 것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올 시즌은 60인 로스트를 운영을 했더라고요. 예. 거기에 엔트리 27명을 제외하고 나면 33명 정도는 어떤 대회를 치르면서 훈련을 했던 것이 아니라 연습 경기 혹은 자체 청백전 이랬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어떤 국제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1도 없어요. 그 영상으로 기록을 안 남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로맥 같은 선수는 사실 뭐 시즌 막바지에 굉장히 뭐 좋은 역할을 하고 있고 시즌 초반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긴 했지만 이만한 선수를 다시 한번 그런 영상 확인 없이 잡아온다라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이 팀들이 잘하는 것이 어느 정도 성적을 보고 나면 또 금액을 좀 낮추잖아요. 그런 계약들을 되게 잘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올 시즌은 팀 성적도 좀 그랬고 안 좋았고 본인의 어떤 커리어는 타점 부분이 저는 조금 약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로맥 커리어 선수는. 하이에 비해서는 좀 못 그렇죠. 미치는 기록이었어요. 예. 타점 부분이 굉장히 기대치에 좀 못 미치는 부분인데 이렇다면 조금은 낮춰서 계약을 해서 한 1, 2년 정도는 확인을 더 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 이런 장타력을 갖춘 타자를 사실 쉽게 KBO 리그에 또 입성시키기는 쉽지 않은 일이니까. 그래서 로맥 선수를 빼고 나머지 이 투수 2명 교체를 선택을 했죠. 네. 네. 역시 저 전문가분들에게 의견을 들어야 된다. 뭐야? 뭐야 그것도. 아, 나 진짜. 제가 아까 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지금 가을 야구에 함께하지 못하는 팀들 가운데 지금 롯데와 삼성의 선택이 두 분이 반대예요. 네. 저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일단 사마정석. 네. 삼성에서 빼야 되는 한 명의 선수는 누군지
충분히 예측해요. 이건 뭐 딱 보자마자 또 예. 아니, 저는 일단 타자 쪽을 선택을 했어요. 예. 그 선수 누군지. 예. 존재감이라도 있습니까? 아 근데 이 기록을 살펴보면서 놀래긴 했어요. 네. 18년도 메이저리그 통산 28개인가 네, 홈런을 맞아요.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파워면이나 그런 커리어가 분명히 있는 선수지만 또 단점 쪽을 파헤치다 보니까 여실히 드러난 거예요. 그만큼 KBO 리그 이 전력 분석팀 전체적인 팀의 상대를 분석하는 능력들도 탁월해졌구나. 아, 약점 잡아서 물고 네. 늘어지면은 사실 대단한 꼼짝 것 못하는 같아요. 거잖아요. 네. 예. 그 약점을 지금도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이용을 했기 때문에 팔카 선수도 KBO 리그에 예. 아 예. 어차피 뭐 타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자체를 사실 뭐 전체적으로 다 보여주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들고 하지만 이 KBO 리그에 사실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저는 분명히 현장에서도 느꼈거든요. 지금 기회를 제대로 구해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예, 팔카도. 지금도 사실 좀 시간적으로는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또 기회를 줬을 때 이 선수가 어떻게 바뀔지는 변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그래도 올 시즌 뭐 잔여 경기 이렇게 합류해서 하는 걸 보고 저도 나름 생각을 좀 한 부분은 그래도 교체를 좀 해서 뭔가 변화를 좀 줘야 되지 않나. 뭐 장타력이 너무 약한 상황에서 그거를 기대하고 왔는데 그런 부분에 기대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충족을 못 시켜줬다라는 것은 크거든요. 거기에- 타율이 2할 때 초반에 OPS가 0.65 정도밖에 그렇죠. 안 돼요. 예. 맞아요. 득점과 타율이 1할 4푼 7리밖에 되진 않아요. 네. 그런데다가 출루율이 2할 7푼 9리니까 네. 거의 전 낙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50경기 가까이 뛰었으니까 49경기를 네, 뛰었으니까 녹화 시점에서. 네. 네. 그러면 시기상으로 봤을 때 한 2달 정도 되거든요. 한 달에 거의 한 24경기 정도를 치르니까 그럼 2달 정도면 저는 적응은 끝났다고 보거든요. 네, 적응은 끝났는데 어떤 그 본인의 타격감을 찾지 못한다. 제가 봐서 팔카 선수는 제가 딱 봐도 단점이 너무 많아요. 네, 타격품도 뭐 그 타자 박스 안에서 너무 떨어져 있고 이게 크로스로 해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치는 스타일인데 그런 폼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폼부터 못 친다는 느낌이죠. 근데 제가 이제 점으로 못 친 거는 이 라이블리 네. 선수거든요. 라이블리 선수. 아, 얘기하지 말라니까. 아니 그 뷰캐넌을 없애는 거 아니에요? 뷰캐넌을 제가 하기사. 포기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뷰캐넌 15승 네. 투수인데. 라이블리가 사실 저는 시즌 전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옆구리 부상인가 한번 당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한 50며칠간을 맞아요. 56일간 네. 말소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아니었다고 한다면 라이블리는 최근에 또 괜찮거든요. 그래서 라이블리 선수를 교체해서 라이블리보다 더 좋은 선수를 과연 영입을 할 수 있을까 삼성이?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라이블리 선수에게는 저는 연봉을 좀 낮춰서 어차피 올 시즌에 성적이 안 났으니까 한 시즌 정도는 더 기회를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삼성 라이온즈는 1.5로 바꿀까 말까는 이제 구단이 결정을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라이블리 선수를 지금 포기하기는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딱 같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삼화정석. 그렇죠. 예. 맞아요. 1인데?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나는 점을 근데 안 넣은 게- 라이블리는 스테이. 라이블리는 저는 스테이인 확정이죠. 거죠. 예. 저는 확정을 한 이유가 아까 이전에 잠시 설명드렸던 어떤 그런 환경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기에 어떤 확인 절차가 어렵기 때문에 라이블리 정도의 이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국내 어떤 스카우트 해오기는 사실 쉽지 않은 일 같거든요. 정말 쉽지 않은가 봅니다. 이게 우리 삼화정석 미간을 찌푸리시면서 좀 쉽지 심각한 않아요. 표정으로. 올 시즌 같은 경우는 더 쉽지 않고 그래서 다른 팀들도 저는 대부분 뭐 없거나 한 명 정도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아니, 상황입니다. 이데 롯데 1.5는 어떤 의미인가? 마차도? 마차도를 지금 마차도를 5에 뒀죠 제가. 이거 마차도를. 좀 의외였어요. 아, 잠깐만. 롯데를 수비의 팀으로 완전히 다른 팀으로 탈바꿈시킨 주인공인데. 맞아요. 그 부분을 높게 평가는 해요. 높게 평가는 하는데 과연 이 외국인 선수를 데려다가 이 팀이 수비력만으로 과연 또 팀 성적이 상승을 해야 되고 가을 야구를 해야 되는데 과연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들이고 거기에 이제 이대호 선수 그리고 좀 장타력을 갖춘 선수들의 제 모습을 못 찾는 모습도
전 좀 아쉽게 느껴지거든요. 롯데가 장타율이 아마 KBO 리그 최하위권. 그렇죠. 거예요. 홈런이 9위니까요. 예. 하나가 최하이고 예. 롯데가 이제 9위니까요. OPS 자체도 상당히 낮은 걸로 지금. 그렇죠, 맞습니다. 알고 그러니까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물론 지금 이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 장타력을 갖춘 선수를 영입하기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과연 이 부분을 수비력으로 팀의 보탬이 되게 마차도 선수를 그냥 가야 할지 아니면 장타력을 갖춘 선수로 과감하게 한번 변화를 줘야 할지 이게 저는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결정권을 들어요. 가지고 있다.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죠? 그래서 지금 결정을 못 했잖아요. 1.5 고민을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 일단 프런트랑 상의를 좀 하셔야 되는. 일단 투수 쪽은 일단 한 명을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현장하고 한번 다시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현장에 계신 분이 아 제가 현장이었나요? 그럼 프론트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마차도가 시즌 초중반까지 보여줬던 이 수비에서의 퍼포먼스가 너무 저는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센터 라인의 중심이잖아요. 마차도 선수는 팬들도 아마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차도 선수는 만약에 보내는 것을 예, 원하지 않을 그러니까 거다. 내년 시즌에 만약에 마차도 선수가 또 KBO 리그에서 활약을 하면서 공격력에서의 어떤 그 문제점을 올 시즌 같이 똑같이 만약 나타냈다. 롯데 자이언츠가 장타력의 어떤 부재를 나타냈다고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내년 시즌 이후는 교체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올 시즌에 보여줬던 이 느낌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마차도 선수는 저는 한 시즌 정도는 더 끌고 가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올해 초에 성윤규 단장 엘카 초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을 때 기억나는 게 2할 때 중후반의 타율과 두 자릿수 턱걸이 정도 되는 홈런 개수와 OPS는 0.75 정도만 되면 수비에서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자기는 타격 그 정도만 되면 100% 만족한다 그랬는데 내가 이제 마차도라는 선수가 사실 이 선수에 전 타격에 대해서 큰 기대를 안 합니다. 맞아요. 이 선수의 이제 WRC 플러스가 평균 100만 나와도 저는 굉장히 만족할 것 같아요. OPS가 뭐 한 7할 5푼 밑으로 내려도 하지만 유격수 수비만 잘해준다면 방망이 못 쳐도 수비에서만 잘해준다면 저는 만족할 그러니까 거예요. 뭐 아니면 도가 아니라는 개나 걸 정도만 해줘도 된다는 그렇죠. 거죠. 지금 정확하게 그 수치가 나왔거든요. 네. 저도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점호를 좀 지웠어요. 아니 잠깐, 제작진 저도- 엘카 어디 있어요 엘카? 저 잠깐 여기 오를 좀 설득이 됐어요. 설득이 됐고 제가 지금 준비한 기록을 보니까 홈런 10개에 64타점 그리고 OPS가 0점 지금 현재 765거든요. 네. 기회를 주면 10개 이상 칠 것 같고 타점도 좀 올라갈 것 같고 네. OPS도 0.85까지만 나온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다른 선수들이 이 장타력 면에서 뭔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로 그것을 채워야 된다는 그런 고민인 거잖아요. 그런 고민인데 마차도 선수가 수비에서 보여준 이 어떤 느낌이라는 거는 장타력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저는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느낌이 분명히 드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야구를 잘해야 되는지 어떤 야구를 해야 되는지를 마차도 선수는 잘 알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성적은 저는 마차도 선수는 분명히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충분히 한 해 정도는 마차도 선수 더 기회를 줘야 된다. 이 설득력이 지금 0.5를 지웠어. 찬성. 아마 장 의원님이 왜 마차도 선수를 바꿔야 되냐 생각을 마차도 선수가 9월 이후에 실책이 많아요. 한 4개 정도밖에 없었는데 9월 이후에 그러니까 그 최다 이닝 1위잖아요. 내야수 가운데. 계속 경기에 나오고 정경기다 보니까 9월 이후에 실책이 6개인가? 제가 알기로 지금 10개인데 6개인가 아마 9월 이후에. 근데 9월 이후에 생각을 해보세요. 롯데 자이언츠 진짜 중요한 시기였거든요. 그때 이 마차도 선수가 좀 실책이 많다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조금 한 시즌을 돌아봤을 때 좀 마이너스로 다가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실책이 지금 10개로 제가 알고 있는데 10개도 대단한 수치죠. 예, 그러니까 거의 초중반은 마차도 선수 진짜 한 경기에 막 뭐 파인 플레이 같은 거 한 4번 5번 한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수비에서 보여준 팀 공헌도 이게 굉장히 큰 선수이기 때문에 한 시즌 정도는 더 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기아는 다 0이에요. 네. 아, 사실 애매한 부분이 약간 간용인데 이 간용 선수가 갖고 있는 능력치가 저는 굉장히 더 뛰어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보다 내년 시즌이 조금 더 적응이라는 단어를 거기 갖다 붙이면 오히려 확실히 올해보다는 더 좋은 성적이 날 것 같아요. 맞아요. 간용 선수는. 그래서 기아 타이거즈는 외국인 선수 교체 없이 3명을 모두 가야 되는 게 아니냐. 네,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사마정석도 같은 생각이신 거죠?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지금 사실 걱정은 브룩스 선수예요. 제가 볼 때 브룩스 선수는 어느 정도는 미국에서 오퍼가 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그렇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정리해서 기아 타이거즈가 계약에 성공을 시키느냐, 못 시키느냐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 네. 나머지 뭐 간용 선수나 뭐 터커 선수 지금 앞서 장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충분히 1년 정도 더 준다고 하면 브룩스 선수는 1선발로서 제 역할을 정말 완벽하게 해줬잖아요. 최고였죠. 네, 최고였잖아요. 예. 그렇다면 간용 선수는 결국 2선발 역할을 좀 해주면 되는 건데 2선발로서도 뭐 손색 없는 저는 그런 선수를 보여줘요. 일단 그럼 기아는 아름답게 동행하는 네. 걸로. 예. 자, 두산도 0이에요. 네. 지금 0으로 만장일치된 팀이 딱 두 팀인데 그게 기아와 두산입니다. 예. 뭐 이세 선수는 뭐 굳이 뭐 언급을 하지 않아도 알칸타라 뭐 19수, 뭐 페르난데스 200안타 도전하고 있고 플렉센 부상에서 복귀해가지고 볼 보셨죠? 154에 막 하늘에서 떨어지는 커브 던지고 막 와 진짜 살벌하더라고요. 오히려 공은 알칸타라보다 더 좋은 것 같아 플렉센이 최근에. 이세 선수는 뭐 예. 교체를 안 하는 게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나마 외국인 선수 활약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그렇죠. 없었으면 참. 사실 과감한 이런 트레이드나 이런 투자들도 저는 통했다고 보거든요. 올 시즌 두산 같은 경우에는 뭐 뒤에 이 마무리 투수나 불펜들의 어떤 어려움을 너무나도 많이 겪었고 이승진, 홍건이 안 들어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렇죠. 그 두 네. 선수의 어떤 이 픽은 이 트레이드는 정말 너무나도 과감하기도 했고 올 시즌 그래도 5위를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니었나 5위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결국 선발들도 굉장히 부상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투수 쪽에 대한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었던 올 시즌인데 그래도 그런 과감한 좀 트레이드를 통해서 팀을 재정비했던 것이 그래도 순위권 안에 들 수 있었던 해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다음 팀 넘어가겠습니다. 키움은 저는 러셀이 일단 적응기를 거쳤다고 생각해서 일단 그래도 너무 후한 점수 주시는 거 아닙니까? 야구는 잘하는 사람이 잘한다. 야잘잘. 예,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데려가는 게 어떻겠나. 잘한다. 스프링 캠프 느낌으로 지금 이제 들어와서 2020 시즌 하반기를 치렀기 때문에 2021 시즌에 만약에 러셀이 KBO 리그에서 뭔가 한 번 더 보여주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저는 기회를 주는 것도 어떨까라는. 왜냐하면 이게 또 밸류가 워낙 또 이렇게. 자, 러셀 제가 봤을 때 미국 메이저리그 못 갈 거예요. 아직 김하성 한호 보니까 러셀보다 한 3수위예요 제가. 그 덕에 예. 이제 김하성 선수가 확 맞아요. 올라왔죠. 예. 네. 김하성 쇼케이스를 위한 그 빅픽처 아니었어요? 러셀의 영입이 뭐 그럴 수 있죠 지금. 근데 지금은 어떻게든 남아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에요. 뭐 조금이라도 깎더라도 좀 저 좀 계약 좀 뭐 이런 분위기긴 하지만 그 덕에 이제 지금 키움의 김하성 선수가 또 높게 평가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근데 이제 제가 한 명을 선택했던 건 러셀 선수가 저는 맞고요. 러셀 있어요? 네, 저는 러셀이에요. 아, 네. 브리검 아니었어요? 저는 부리검 아니에요. 전 브리검이세요? 전 브리검이에요. 오, 다르네. 저는 브리검이거든요. 잠깐만 일단 러셀 얘기만 듣고.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러셀을 선택한 이유는 지금 저는 내야수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안 들더라고요. 물론 러셀이라는 선수의 영입은 내야에 대한 보강도 있고 장타력을 갖춘 부분도 어느 정도 기대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공격력에 대한 이 기대감은 확 떨어졌잖아요. 결국에는 이 키움 같은 경우에는 20개 이상의 홈런을 치고 80개에서 90개의 타점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리 샌즈의 약간 낮은 버전이라고 하더라도 네네네. 약간 그런 사실, 느낌에. 네, 30홈런에 100타점을 가진 외국인 선수를 영입한다라는 게 1차적인 목표지만 모든 팀들이 타자 쪽을 살펴본다고 하면 뭐 물론 수비력을 중심으로 또 선택을 하는 팀들도 있지만요. 키움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선수들이 당장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장순환은 러셀을 남겨요? 네, 러셀도 아까 제가 뭐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 번 정도는 더 기회를 줬으면 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저랑 같은 마음인 거죠, 그냥 러셀이라는 선수는 지금 이 보여주고 있는 이 성적이 저는 전부 다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시즌을 또 마무리 짓고 스프링 캠프를 정확하게 또 지내다 보면 내년 시즌은 확실히 올 시즌보다는 조금 나은 성적이 저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워낙 또 이제 베테랑이 또 큰 경기를 또 많이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이제 브리검 선수를 선택을 한 거는 브리검 선수가 올 시즌 부상으로 56일간 이 엔트리에 맞수가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마운드 운영이 조금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소폴드를 재계약하는 이유도 그거거든요. 좀 많이 맞더라도 점수를 좀 많이 내주더라도 로테이션을 저는 정확하게 지켜주는 게
저는 부상 없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외국인 선수 입장에서는. 근데 브리검 선수는 올 시즌에 굉장히 많은 부상, 한 3번인가 4번 엔트리 말소가 되면서 뭐 9승 5패 3.62 나쁘지 않은 성적이지만 이게 부상을 당하면서 엔트리 말소가 되면서 자꾸 로테이션을 꼬이게 만들었던 이 부분. 그리고 브리검 선수는 계속 이닝수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연차가 쌓이면서. 그럼 이것도 분명히 저는 리스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구단 입장, 또 현장 입장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교체를 하게 되면 브리검 선수를 조금 더 강력한 투수로 바꿔야 되지 않나. 가장 두 분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은 2020 시즌 진짜 모토처럼 비상 했던 KT 위즈입니다. 일단은 삼화정석은 0이에요. 네, 여긴데 네. 1.5네요. 예. 네. 장순환은 1.5. 누가 썼어? 여기 아니, 일점오는? 네가 썼잖아요. 이게 자꾸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썼는데 이게 1이네. 나는 저게 0.5가 어디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제 말이요. 데스파이네를 바꿀 수는 없고 로하스도 못 바꾸고. 사실은 장순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로테이션 거르지 않고 꾸준하게 나온 걸로 따지면은 그 최고죠. 데스파이네가 전 세계 1등 아닙니까? 그렇죠. 무조건 거의 4일턴 예. 던졌으니까. 이게 쿠에바스가 이게 외국인 투수 원투펀치 하기에는 조금 저는 약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또 약하다고 느낌이 드냐면 지금 라울 알칸타라 선수가 두산으로 가서 엄청 잘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차이가 많이 나 보이는 거야. 오히려 쿠에바스가 그 자리에 없고 알칸타라 선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올 시즌 성적으로 봤을 때는 저도 그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면 KT가 정규리 우승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하겠지만, 쿠에바스 예. 선수가 올 시즌 이 던질 때 보면 예. 폭이 좀 심한 데다가 예. 이강철 감독이 원하는 대로 좀 안 던진다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잡혔어요. 예, 그래서 쿠에바스 던지는 날 그 다음 날 이강철 감독의 코멘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왜 저렇게 던지는지 모르겠다. 참 좋은 공을 갖고 있는데 쟤는 시키는 대로 안 던진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강철 감독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럴 거면 저는 쿠에바스 선수는 외국인 원투펀치로 쓰기에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요. 네, 좋은 변화를 분명히 갖고 있고 나름대로 뭐 어떤 그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저는 쿠에바스는 교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평균 자책점이 4.14, 10승 8패. 네. 이런 투수를 과감하게 버린다. 네. 예. 그리고 빠른 볼을 갖고 있지 않은 투수이기 때문에 이게 내년 3년 차잖아요, 쿠에바스가. 그러면 타자들한테 읽힐 가능성이 저는 조금 높다고 봐요. 네. 그래서 쿠에바스는 과감하게 교체를 뭐 해봐야 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LG로 갈까요? 한 명. 네. 저랑 같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예. 던지는 쪽인가요? 네, 던지는 쪽. 던지는 쪽. 저도 올해 그렇습니다. 유독 이런저런 구설에도 많이 올랐고. 그렇죠. 예, 좀 또 몸 상태도 마지막에 안 좋았고. 예. 부상도 좀 왔고. 예. 아무래도 이 선수는 이 부상이 사실 가장 걱정이잖아요. 모든 팀들이 과연 내년이 가능할까? 이 회복이 될까? 정상적인 이 선수의 어떤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이 컨디션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관점으로 보는 거거든요. 구단에서는. 근데 그렇게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그때 그 모습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이러니까 어려워 보이네 정말. 그렇죠. 예. 정말 뭐 맞춰 잡는 유형의 어떤 무브먼트, 타자의 몸쪽을 찌르는 그런 투심, 이런 빠른 템포, 굉장한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몸이 안 좋고 회복세들이 좀 어려웠잖아요. 근데 결국 마지막 시점에 와서 지금 좀 부상이 오게 되면서 결국은 뭐 한 시간이 좀 필요한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한 명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LG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올 시즌도 마찬가지고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는 팀 중에 한 팀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조금 더 한 명 정도는 좀 과감하게 변화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스나의 0.5도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이게 참 애매하죠. 바꾸기도 그렇고 그러자니 KBO 리그에서 활약한 부분도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윌슨 선수가 최근 뭐 구속이 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윌슨이라고 하면 또 그런가요? 구속이 떨어졌다고 못 들은 걸로 하지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또 무브먼트를 갖고 있는 선수거든요. 이게 KBO 리그에 어떻게 보면 이제는 최적화된 외국인 선수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단 한 번의 부상 그리고 또 토미존도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뒤쪽에 이게 뼈가 이게 충돌이 돼가지고 지금 이 충돌 증후군 때문에 그러는데 이거는 뭐
관리만 잘한다고 한다면 뭐 수술 없이도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자가격리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외국인 투수들이 시즌 초반에 모두 부진했거든요. 맞아요. 켈리 선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윌슨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또 3년간 활약을 했고 그리고 또 LG 팬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윌슨 선수. 그래서 바꾸기에는 조금 위험 부담감이 있고 내년까지 저는 뭐 그동안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까지 좀 기회를 주고 그 이후에 교체를 해봐도 저는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LG가 사실 뭐 지금 뭐 2등 갈지 3등 갈지 모르잖아요. 이제 포스트 시즌에서 활약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윌슨 선수가 등판이 조만간에 가능하다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포스트 시즌에서 이제 어떻게 활약을 하느냐가 윌슨 선수 재계약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마지막 이제 한국 시리즈에 직행한 2020 시즌 정규 시즌 우승팀 NC 다이노스. 저는 그러니까 이 좋은 분위기에서 굳이 왜 피를 묻히나 그런 차원에서 일단 0을 했는데 이거 좀 궁금합니다. 요거는 약간 투수인지 타자인지 예측할 수 없게 하긴 말하긴 힘들겠네요. 예. 아니 알테오가 뭐 거의 뭐 지금 뭐 100타점을 넘기고 뭐 홈런 30개 가까이 쳤는데 바꾸겠어요 설마? 예. 네. 그럼요. 100타점을 왜 받고. 수비를 또 그리 잘하는데 예. 라이트 선수군요 결국에. 예. 라이트는 그 올 시즌에 라이트 선수가 특히 뭐 수비에 실책이 나왔을 때 이게 얼굴 붉히면서 마운드에서 막 그 하고 그러니까 팀과 어떤 그 케미가 좀 맞지 않는다. 근데 라이트 선수가 29경기에 11승 9패 4.68이에요. 그러니까 승수로 따지면 나쁘지 않은데 이게 하나전 4승을 빼면 외국인 투수로서의 경쟁력을 마운드에서 보여주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데다가 팀 선수들과의 케미 그리고 한 번 무너질 때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라이트 선수가. 그런 거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라이트 선수는 NC와 함께 가기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팀 성적을 떠나서 이 팀 분위기를 와해시키는 이런 행동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감독들이 제일 싫어하는 행동인데 그런 게 올 시즌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라이트 선수는. 그래서 아마 재계약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삼화정석.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그게 이제 정확한 얘기는 아니죠. 그 팀 사정을 정확하게 들어보진 못했으니까. 하지만 그런 팀 어떤 문화의 선수들과 이 어울리는 케미 부분은 진짜 중요하거든요. 성적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예.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물론 저도 이제 뭐 이 화면을 통해서 본 모습만으로 그런 걸 느낀 거긴 하지만 실제로 좀 안 좋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거꾸로 좋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선수들하고 의외로 또 장난기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객관적으로는? 평소에 네. 뭐 훈련하는 뭐 태도나 선수들과의 이런 모습들이 실제로 또 좋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전체적으로 이 야수 쪽의 뎁스를 보고 수비력 어떤 전체적인 팀 뎁스를 봤을 때 이 라이트 선수가 올 시즌 거둔 이런 성적들은 조금 미흡하다고 보고 아무래도 이 친구가 굉장히 긴 신장에서 나오는 어떤 퍼포먼스가 저는 조금은 부족함이 좀 보여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주요 보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라이트 선수만큼은 과감하게 교체를 해서 안정된 그런 능력을 갖춘 선수들과 좀 교체를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라이트가 한국 시리즈 MVP급 활약을 한다면 네. 그거는 저희가 그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어쩌면 이강용 캐스터가 한 명도 안 바꾸는 걸로 결정하셨잖아요. 네. 이게 맞을 수도 있어. 네. 전체적으로 올 시즌 뭐 정규 시즌 자체를 네. 전체적으로 잘 끝낸 네.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루친스키하고 라이트하고 같이 29경기를 나와서 지금 이닝 소화가 21이닝 차이가 나는 거니까 네. 루친스키가 지금 178이닝. 그러니까 루친스키가 워낙 잘한 거죠. 이 차이는 좀 크긴 하다. 좀 많이 무너지긴 했네. 예. 그러니까 루친스키가 6이닝 소화할 때 라이트는 5이닝밖에 소화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거의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 열카? 오늘 사실은 10개 구단의 외국인 선수들을 거의 다 평가하는 뭐 저희가 뭐 살생부라는 조금 거친 표현을 쓰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현실적인 고민이다 보니까 두 분 얘기를 들으면서 팬 여러분들도 아마 좀 생각할 여지거리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한 줄 요약하겠습니다. 장순아. 오늘 외국인 선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외국인 선수들의 득세다. 특히 이 마운드 쪽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 외국인 선수거든요. 그래서 한 줄 요약.
KBO 리그 토종 선수들 좀 힘 좀 냅시다. 그러고 하겠습니다. 자, 변화에서 이 가장 힘든 것은 새로운 것을 다시 한번 못 외웠어. 변화에서 가장 힘든 것은 새로운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가지고 있는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끝. 와, 묵직하네요. 오, 멋졌어요. 요즘 주무실 때 해설할 내용이 딸려서 명언집 보신대요 진짜. 아, 근데 명언을 얘기할 시간은 없던데. 알겠습니다. 아, 열카 야구 이야기 오늘 삼화정석 장승아와 유쾌한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10개 구단 팬 여러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실 것 같아요. 댓글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